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짤 때 요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역할을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라고 역할을 지정해 주면 그 역할에 맞는 말투와 설명을 해 주게 되고요. 그래서 프롬프트의 목적에 맞게 전문가나 선생님, 코치 등 역할을 설정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해야 할 운동을 알려줘 라는 프롬프트를 넣을 때는 그 앞에 당신은 전문 트레이너입니다 라고 한 줄 넣고 아래쪽에 프롬프트를 넣어주면은 전문 트레이너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를 위한 프롬프트인지 이야기해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초보자를 위해 설명해줘, 전문가용으로 설명해줘 처럼 이 출력물을 보게 되는 이 대상을 명확하게 지정하면 그 수준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커피 만드는 법을 설명해줘 라고 하기보다는 초보자를 대상으로 커피 만드는 법을 설명해줘 라고 들어갈 수 있겠고요. 아니면 전문 바리스타를 위해서 커피 만드는 법을 알려줘 라고 하면 다른 느낌의 답변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커피 만드는 법을 설명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보자를 대상으로 커피 만드는 법을 설명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초보자용으로 나오게 되고요. 전문 바리스타를 대상으로 커피 만드는 법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보시면 단어라던가 그리고 각 단계마다 사용되는 설명이 전문가에 맞게끔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만드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프롬프트가 복잡하게 되면은 각각을 나눠서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물어보면은 AI도 요청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설명하고 다음 저걸 설명해줘 이렇게 순서대로 단계별로 물어보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사할 때 필요한 모든 준비 과정을 설명해줘 라고 하기보다는 각각의 단어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 준비를 어떤 단계로 진행하면 좋을까 라고 일단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면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해줘,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해줘,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해줘 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화면에서 한번 볼게요. 이사 준비는 어떤 단계로 진행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면 자, 이렇게 8단계로 나눠주는데요. 1단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2단계 정리 및 버릴 것 분류 2단계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2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묻지 마시고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물어보시면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시를 보여주면 답변을 잘 합니다. 이게 퓨샷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답변해줘 라고 예시를 보여주면 그 스타일대로 그대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 작업의 손길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저녁 메뉴 추천해줘 이러면 지 맘대로 나오겠죠. 근데 나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예시를 먼저 주고 이렇게 답변해줘 했는데 챗GPT에 넣겠습니다. 이거 지금 예시야 라고 놓고 오늘 저녁에 먹을 만한 메뉴를 비슷한 형식을 추천해줘 라고 하고 한 10개쯤 추천해달라고 해볼게요. 10개 추천해줘 라고 하면 와우, 보시다시피 요 예시에 맞게끔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여주면 답변을 훨씬 더 잘한다. 그리고 체인 오브 소트, 생각의 사슬, 이 생각의 흐름을 알려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주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게 되면 AI가 더 체계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나는 토익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추천하는 공부 계획을 정리해줘 라고 하기보다는 나는 토익 공부를 하고 있고 네가 공부 계획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줘야 하는데 요렇게 알고 싶고 각 일정에 대한 이유와 목적도 포함시켜줘 라고 하니 난 요런 식으로 답변을 받고 싶다. 요거는 앞에서 배운 퓨샷 예시 기법이죠. 요 예시 기법에 각각의 단계에 논리적인 이유를 넣어 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보면 제가 입력했던 예시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목적과 이유 이렇게 잘 들어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자, 그리고 프롬프트가 긴 경우 샵을 사용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면 좀 더 프롬프트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사실 프로그래밍 할 때 코드가 길 때 이런 주석을 넣어서 사용자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사용이 되거든요. 요걸 프롬프트에도 적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주석
주석은 실제 프롬프트에 영향은 주지 않지만 챗GPT가 이해도를 높이는 데만 사용됩니다. 그래서 요 프롬프트에 주석을 단다면 요거는 지시야 라고 요렇게 지시를 넣고요. 요건 예시야 라고 하고 예시를 넣고요. 요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프롬프트도 길진 않죠. 이거보다 훨씬 더 길 때 이렇게 주석을 넣게 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가 길어진다면 꼭 이 주석을 넣어주시면 좋고요. 비슷한 예시 텍스트를 주면서 이런 느낌으로 써줘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내 친구에게 결혼한다고 보낼 메시지를 작성해줘 이렇게 하기보다는 평소에 내가 말하는 말투를 집어넣습니다. 안녕, 오랜만이야, 잘 지내고 있지? 이번 주말에 같이 밥 먹을까? 뭐 제가 카톡에서 하던 말투라고 가정해보면 이런 말투를 넣고 위와 비슷한 형식으로 내 친구에게 결혼한다고 보낼 메시지를 작성해줘 입니다. 그래서 샘플 메시지를 주면 이 메시지의 톤 앤 매너, 말투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혼한다 라는 메시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죠. 하나만 출력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 10개를 출력해줘 라고 하면 내가 넣었던 샘플 메시지와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요 중에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싶은 작가라던가 글의 내용을 넣고 이거와 비슷한 스타일, 비슷한 뉘앙스, 비슷한 말투로 작성해줘 라고 하면 전체적인 느낌을 비슷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롬프트의 기초 7가지를 알아봤습니다.